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2주입니다.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기술주의 하락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죠. 나스닥 지수가 3거래일 연속 10%나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에는 지난 밤사이 하루 동안 21%나 급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상 최대 일간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밤에 나왔던 지표 가운데 하나가 미국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 동향 지수였거든요. 이 고용 동향 지수가 넉 달 연속 반등했지만 이 기술주 하락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를 막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정 장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강세장이 지속될 만한 여력 충분하다면서 10%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분석을 내리기도 했고요. 또 마켓워치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아마존이나 애플처럼 역사적으로 막 몇십만 %나 오른 그런 기업들도 뭐 30% 이상의 조정은 수도 없이 나왔다면서 이런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장이 급락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많이 무거울 테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조정 장세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겁은 먹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밤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은 그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정리해보죠. 네, 현지 시간 8일이죠.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 노동절 휴일로 하루 쉬어가고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이날도 기술주들의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조정정이 펼쳐졌는데요. 장 막판으로 가면서 매도 흐름이 더욱더 거세게 나타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가장 올랐던 만큼 좀 여파가 컸는데요. 지난 3거래일간 10% 하락하면서 지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도 대표 기술주들, 빵주들이 이 나스닥을 끌어내렸겠죠.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애플과 테슬라 등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던 핵심 기업들에 대한 흔들림이 지난주 후반부터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이 6% 이날 빠졌고요. 테슬라가 20% 넘게 폭락을 하면서 사상 최대 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크게 확신했던 S&P 500 지수로의 편입이 불발되면서 이에 대한 실망감에 주가는 더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지난주 소프트뱅크가 대규모의 기술주 콜옵션 매수를 했다고 전해지면서 주가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 속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최근 기술주 콜옵션에 대한 과도한 매수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옵션 거래의 급증, 즉 주가가 경제의 펀더먼털과 괴리됐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옵션 포지션이 청산되거나 실물 주식을 이용한 이 해지 과정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다만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는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날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는 다음 달부터 운항편을 소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40%에 달하는 규모라고 전했고요. 지표 역시 8월 고용 추세 지수가 4개월 연속 반등하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던 노동시장이 점차 회복해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줬습니다. 8월 소기업 낙관지수 역시 전월 대비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은 여전히 악재로 좀 이어지고 있어서 시장에 불안감을 더한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는 이 디커플링에 대해서 또 한 번 다시 언급하면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중인데요. 중국도 이 데이터 안보의 국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자체 구상을 발표하는 등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이날 2%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27,500포인트에 거래 마치면서 이날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죠. 4% 넘게 빠졌고요. 1,847포인트의 거래 마치면서 11,000선까지 마저 내준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2.78%, 3% 가까이 빠지면서 3,331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사실 상당히 좋지 않은 조정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상품 시장 움직임도 사실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난 밤 사이에 굉장히 급락을 또 보였었거든요. WTI 가격이 7% 넘게 급락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7.3%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WTI 가격의 경우에는 사우디 아람코가 석유 가격, 아시아와 미국으로 수출하는 석유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죠. 그만큼 원유 수요가 불충분하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이것이 유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WTI 가격은 현재 선물 시장에서 7.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36.86달러까지 내려간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과 금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값은 강보합, 채권 가격도 소폭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시 하락이 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부추기면서 금값은 소폭 올렸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17% 올라서 1,937.5달러에 움직이고 있고 채권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금리는 하락하는 모양새였는데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0.679%까지 하락한 채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달러 가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78% 올라서 93.44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최근 미국 시장에는 가파른 조정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이 상승세 후폭풍이 오는 것처럼 강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때문에 미국 시장이 다시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분석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10%가량의 조정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앞으로의 강세장은 지속할 것이라면서 여기에 대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좀 가장 주목할 만한 이유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선적으로는 현재 시장이 심각한 경기 침체 이후 새로운 이 투자 사이클의 초창기라면서 새로운 투자 사이클의 초창기를 희망의 시기로 여긴다면 일반적으로 이때 증시가 가장 강하며 이미 우리는 이것을 올해 경험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뒤따르는 조정 장세라는 설명을 덧붙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경제 회복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다른 기관들까지도 이 경제 성장 전망을 최근에 상향 조정했다는 점이 굉장히 시장이 주목해 볼 만한, 참고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런 추가 부양책이 위험 자산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혁신이 더 가속화된다면 해당 기업들, 사실 지금은 좀 움직임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IT 기업들을 위주로 밸류에이션과 수익을 끌어올려줄 것이라는 평가도 분석도 내놓았는데요. 다만 경제가 빠른 반등이 이 시장에 반영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런 증시 조정이 다소 일어날 수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크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강세장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추가 부양책이 타결된다면 미국의 GDP는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약 2개 분기 정도는 더 빠르게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미국 의회가 이달 안에 1.5조 달러에서 약 2조 달러 사이의 경기 부양책을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의 부양책이 타결된다면 미국의 경기 정상화는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2개 분기 정도 빨라져서 2021년 2분기 정도에는 미국이 팬데믹 이전 수준의 이 경기 GDP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추가 부양책 합의가 요원하다는 것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2.2조 달러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백악관에서는 1.3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격차가 9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GDP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이유가 추가 부양책만은 아니고요. 고용 시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이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지난 8월 실업률이 넉 달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져서 8.4%를 기록했죠. 올 연말에는 7.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개선되고 있고 추가 부양책만 합의가 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미국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애플에서 이제 신제품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애플이 드디어 오는 15일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 아마도 오전 2시쯤이 될 것 같습니다. 신제품 공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부터 매년 9월에 애플 본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중계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패드와 애플 워치가 공개될 예정인데 이번에 공개될 애플 워치 6 같은 경우에는 혈중 산소 농도 수준을 측정하는 그런 첨단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아이폰 12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외신에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CNBC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통상적으로 9월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폰을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이폰 12에 대한 공개는 추후 따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이 애플이 10월까지 아이폰 12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라고 할 수 있는 GM이 전기차 스타트업 니콜라의 지분 20억 달러를 사들이면서 두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과 함께 GM이 8% 올랐고요. 니콜라의 그 주가는 40%나 급등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소식에 대해서 역사적인 딜이라면서 GM이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신호라고 밝혔는데요. GM은 오토모티브 서플라이어, 즉 전기차 핵심 부품 공급 업체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딜을 통해서 GM은 니콜라 트럭의 전기 배터리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그 대신 20억 달러 규모의 니콜라 지분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GM은 오래전부터 전기차를 개발했지만 양산에는 실패해 왔었죠. 하지만 축적된 전기차 기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수익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지난 5년 동안 전기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GM은 약 2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는데 여기에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LG화학과 함께 이 거대한 배터리셀 그 공장을 설립한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소식은 사실 국내 기업에도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글로벌 외신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